이렇게 자석은 항상 같은 물질 안에 N극과 S극을 동시에 가져. 이것을 나누려면 뭐를 뽀개는 수밖에 없다 그랬냐? 전자를 뽀개는 수밖에 없어. 전자 하나가 N극 S극을 다 가리키니까. 이게 자기력 선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 자기력 선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다? 나침반 N극의 방향이라고. 이해갔지? 그래서 실제로 니네 여기 B가 여기 있지? 요 아래. 그지? 만약에 여기에 D 지점이 있다고 쳐봐. B하고 D하고 나침반 N극 방향 같아 달라. 이런 거 물어봐. 아주 기본이야. 틀리면 엿같겠지. 그지? 틀리지 마. 그리고 가끔 이 안에 집어넣어. 요 안에. 여기는 자, 나침반 N극 방향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 방향이야. 자석 내부에서는. 알겠지? 이게 자기력선 방향이다. 또 하나. 괄호 1번은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질문하자. 자기장의 세기 단위 뭐 배웠니? 그렇지. 오, 좋아. 테슬라란 1제곱미터당 몇 개의 자기력선이 지나간다의 표시지. 그 자기력 선수의 단위는 뭔지 알아 혹시? 격세지감을 느끼지? 인정합니다. 웨버 퍼 미터 제곱이 1테슬라야. 그러니까 테슬라. 알았지? 그건 전자기 유도회가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게. 자, 2번 문제 니들 잘 나왔지? 특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해줬지? 도선을 말이다. 가까이 나침반과 가까이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하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합력을 이룬다. 그때 각 세타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도선의 자기장이 세지면 각 세타는 아이고 환장은 얘들아 이게 지구 자기장이야. 요 빗금친 게 보통 나침반의 무슨 방향이야? N극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야, 동쪽이야, 서쪽이야, 남쪽이야? 이거 북쪽이라고 한다.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여기에 세로로 이렇게 있는 거야. 도선이. 선생님 팔뚝이 도선이야. 전류가 위로 흘러. 그럼 이 나침반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왼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받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오른손 감아봐. 못 감는다. 그럼 여기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왼쪽이잖아. 그래서 봐봐. 잘 들어. 지구 자기장은 이렇게 있어. 이게 지구 자기장 세기야. 근데 도선의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겠니? 이들이 합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빨간색의 자기장이 잘 봐. 전류가 일정에 더 가까이 가져가면 더 세지지. 그럼 이들의 합력이 이루는 각 세타. 이거지 이거. 응? 이게 각 세타지. 나침반이 딱 노란색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옆으로 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빨간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각 세타는 커지겠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작아진대 너? 아니 저 사이가 작아진다는 건 줄 알았죠. 빨간색이랑 파란색. 오. 저건 줄 알았어요. 알아. 나도 아는데. 알겠냐? 파란색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그래. 그 다음에 거리는 일정하게 놓고 전류를 세게 흘러도 어떻게 되겠어? 각은 세지겠지? 왜 그렇다겠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는 뭐에 반비례하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 뭐에 비례한다? 도선에 흐르는. 그래서 R분의 I라고 했잖아. 그래서 니네들 보면 AB에 있는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쓰라고 했는데 단을 잘 읽어봐. 지구자기장 무시했어. 그러면 도선 아래쪽 B는 어느 쪽으로 가리킨다? 서쪽, 동쪽. 어딜 가리켜? 자, 이것도 물어봐야지.
얘들아, 이거 우리나라지? 맞지? 이거 어디야? 북한. 잘하네. 여기 서해야, 동해야? 서해, 이거는? 동해, 여기는? 남해, 니들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알겠지? 그래서 사북관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왼쪽은 보통 어디고? 서이고, 그죠? 오른쪽은? 동이지. 야, 오른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 일본, 왼쪽에는? 위에는? 더 위에는? 러시아, 그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몽골. 아이, 부끄럽네. 몽골이 우리나라. 부끄럽네. 오른쪽에 우산국 이러면 멋있을 텐데, 그지?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구자기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래쪽은 서쪽, 도선의 위쪽은 동쪽이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일정한 세기의 전류, 니들한테는 항상 상대값이 나옵니다. 거리 얼만큼 떨어진 곳을 자기장 B라고 잡았어요. 2분의 1 얼만큼 떨어졌다는 거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가까워진 거지, 지금 자기장이. 세지죠? 몇 배? 4분의 4배, 멋지다. 4배. 2배 세지겠죠? 거리 제곱 아니었어요? 야, 이거 뭐지 진짜? 아니, 칠판에다 써줬는데도 네 혼자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요? 인정. 여러분,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건 뭐였어요? 전기력이요. 꼭 앞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뒤에서 적용하고. 자, 4번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선도선 이렇게 했죠? 맞죠? 네. 근데 원형도선에서는 요게 전류죠. 그럼 여러분,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죠? 전류의 색이 어떤가 보세요, 둘이. 전류의 색이 어때요? 같죠? 그렇다면 작은 원을 B라고 한다면 자기장 세기를. 알겠어요? 여러분, 원형도선도 직선도선과 똑같아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럼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면 5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작은 원이 세요? 큰 원이 세요? 몇 배 셀까요?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작은 원은, 잘 보세요, 여러분. 5점에서 이 작은 원은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흘립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네. 그러면 오른손을 이렇게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X가 될 거야. 맞지? 빨간색은요? 자, 빨간색은 어디로 흐릅니까? 지금 전류가? 시야 반대. 반시계로 흐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나와요, 들어가요? 나와요. 여기서 뭐 일어납니까? 상쇄. 맞죠? 출제자가 누구 자기장을 어떻게 썼냐 봤더니 잘 보세요. 얘 쐐기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A와 B 중에 어느 방향이든 쓰라겠죠. 여러분, 노란색이 셌어? 빨간색이 셌어? 노란색이 셌지? 그럼 수직으로 들어가, 나와? 들어가죠. X니까. 맞지? 누가 답이야? B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그럼 질문 하나 하자.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조건을 얘기해봐. 0이 될 조건. 지금 이 상황에서. 전류의 세기를 두 배. 누구 걸? 바깥쪽. 빨간색을. 그 다음. 거리를 갖게 건드리지 말고. 전류만. 안쪽 노란색 원의 전류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자, 5번 보세요. 선에 묻고자 하는 나침반의 방향은 바로 B점이에요. 여러분, 걔를 잘 보세요. 코일을 어떻게 감았습니까? 이렇게 감았죠, 여러분. 이거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알았냐? 이렇게 감았어. 그럼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 방향을 잡아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덮으면 되죠. 야, 무슨 극입니까, 이쪽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자기력선은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러면 A점, C점 나침반 N극 방향 같아요, 달라요? AC. 다르죠? 오, 좋아요. 사북방계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예. 여긴 이렇게 가니까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똑같죠? 그러네요. 아까 금방 풀고 왔는데 또 틀리죠? 그럼 혹시 B점은 어디 방향인지 알겠어요? AC가 서쪽이면 동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알았습니까? 명심하시고요. 6번 보세요, 여러분. 자,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 여러분 이걸 이렇게 부르죠. 뭐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서 뭐가 유도된다? 자기장. 그래서 무엇이 생긴다? 힘. 이 힘을 뭐라 부르지? 원장이랑. 이 원리가 모터의 원리라겠지. 우리나라 말로 뭐라 불러? 전모다. 그렇지, 전도. 진짜. 아버님이 낙가무라 하시면서 어디서 함부로. 알겠어? 이게 전동기 원리야, 모터 원리. 알았어요? 네. 모터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 기역부터 비읍까지 쭉 보시면 전원장치가 있고 전류가 흘러야만 생기는 게 바로 전류계죠. 그죠? 전류계는 전류가 흘러야 몇 암페어인지 측정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동기죠. 있어요. 선풍기 전동기 있죠? 여러분, 소리가 나는 건 모두 전동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스피커. 역시 마찬가지죠. 스피커의 원리가 뭡니까? 얘가 안쪽,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 잘 들어봐. 오른손 법칙에서 누가 힘이었어? 그렇지. 그럼 봐라, 얘들아. 전류가, 집안은 교류야, 얘들아. 집안은 뭐라고? 교류면 전류가 니네가 이렇게 흐르는 게 한 방향이 있다면 또 어디로 흐르겠냐? 요렇게도 흐르겠지. 이해가 안 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게 일초에 몇 번 바뀌어? 60번이 바뀌는 게 집안이야. 응? 그럼 힘이 어떻게 되겠냐? 일로 받았다, 일로 받았다, 일로 받았다. 그지? 근데 여기에 막이 있는 거야. 커다란 막. 알겠냐? 그 막에 일로 힘을 줬다가, 일로 힘을 뺐다가,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빠바방 주면은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게 스피커 원리야. 알았어? 뒤쪽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만이고 니네 잘 봐. 전기가 없어도 나타나는 게 있어. 쓸 수 있는 게. 그게 마이크다. 마이크는 반대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건데 이거의 반대가 뭐겠냐? 거꾸로 읽어봐. IBF의 반대가 뭐냐고. 아니, 그냥 이거의 반대가 뭐냐고.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외부에 힘을 줘서 뭐를 변화를 주는 거야. 그럼 뭐가 유도된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야. 이걸 패러데이가 역발상으로 생각해낸 거야, 자기가. 알았냐? 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어. 걔가 학원을 다녔냐? 안 다녔어. 걔가 붕어빵을 먹었느냐? 안 먹었어. 이건 먹어야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액체 자석이라는 것 자체도 얘들아, 액체 자석도 사실 자석들이 그래. 액체는 이것들이 자기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고체들은 못 움직이지 않니? 근데 액체 자석들은 움직일 수 있거든. 걔들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변화가 되면 뭐가 흐를 수 있다? 유도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다음에 전자기타. 자기 일렉기타 쳐본 사람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뭐 해본 사람이라고 했어? 일렉기타 쳐본 쳐본 사람이야. 친 사람. 친다는 건 이 줄이 움직이지. 그러면서 유도전류가 생겨. 그거를 스피커에 꽂으면 그 유도전류의 진동이 전달이 돼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런 거야. 알겠지? 그 소리를 튕기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 알겠어요? 그리고 니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기타 줄이 몇 개야? 5개. 5개인데 맨 위가 어때? 두껍지? 맨 아래가
얇아요. 그래서 위쪽이 조금 장파장이 일고요. 아래쪽이 뭐가 일어요? 단파장이 일어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소리는 굵은 줄이 더 빨라요? 짧은 줄이 더 빨라요? 아, 중요한 건 여기 줄 내에서 말하면은 짧은 줄이 빠릅니다. 얇은 줄이. 근데 우리가 듣는 건 소리의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냐면 사실은 보호의 전자 껍질론에서 여러분들은 배웠다.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빛의 속도 누가 제일 빨랐어?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다시 말해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 선생님이 에너지가 세면 파장이 어떻다겠지? 그래서 초단파가 에너지 센 거라겠지. 그러면 주파수는 진동수는 어떨수록 에너지가 세라고 그랬어? 클수록. 그래서 고주파가 에너지가 세, 저주파가 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해 갔지? 그래서 파장이 길잖아? 그러면 진동수가 작아. 둘의 곱이 속도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파장이 길잖아. 진동수는 작아. 근데 이 진동수가 뭔 줄 알아? 소리의 높낮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목소리가 쫙 깔리죠. 여자는 목소리가 높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기타도 힘을 줘서 튕겨줘야 자기장에 유도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자, 여러분 202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료 안에 보면 직선도선 두 개가 있을 거야. 맞지? 네. 여기서 질문하자. A는 오른쪽이 X냐 점이냐? A는 오른쪽이 도선의 오른쪽이 X. 그러니까 Q나 R이 모두 X란 얘기인데 누가 더 세냐? Q가 세. 몇 배 세겠냐? 왜? 거리가 3대 1로 가까우니까. 이해 갔어? 지금 무슨 말인지? 예찬 이해한가? Q점이 뭐 분의 뭐야? R분의 I지? 네. 자기장 세게. 너 이거 공식 모르잖아. R분의 I. 여긴 칠판에 계속 써 있는데. 그렇죠. 어려운 그러면 R점은 뭐겠냐? 3R분의 I지? 도선 A의 힘이요? 네. 힘이 아니야. 자기장 세기야. 그럼 누가 센 거야? Q하고 R 중에. Q가 세죠. 몇 배? 3배. 그 얘기 한 거야. 근데 B의 이거 있잖아. 오케이, 인정. 머리가 좋은 건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야, 질문. 도선 A를 중심으로 P가 세냐 Q가 세냐 자기장? P가 세냐 Q가 세냐? 같죠. 똑같죠. 방향만 반대야. 항상 니들 문제를 풀 때 보면 니들한테 간섭을 묻는다. 뭘 묻는다고? 이것도 파동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간섭이란 표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쓰면 편하다는 거야. 이게 방향이잖아. 내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잡는다면 Q가 플러스가 될 거야. 맞지? 네. 그러면 P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결국 P하고 Q는 자기장 세기는 1대1이지만 방향이 반대다 이거죠. 다시 도선 B를 중심으로 알았지? 수직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PQR 중에. Q. 아, 예. 수직으로 들어가는 건 R이겠지? 네. 그럼 나오는 곳은? Q. 그렇지. PQ겠지? 자, 그러면 P가 세냐? Q가 세냐? Q. 몇 배 세냐? 3배.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야. PQR 중에 어디서 상세 간섭이 일어날까? Q.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한 말 기억나요? 양 전봇대 도선의 방향에 전류가 같이 흐르면 얘들 가운데로 몰린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력선은요, Q점에서 제일 적어져요. 그럼 Q가 자기장이 약한 거죠. 얘기했잖아요.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자기장 세기라고. 근데 Q가 자기장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푼 거예요. 보세요. 여기 전류가 흐르고 여기가 전류가 흐르는데 A, B다. 자, 그때 B가 받는 힘, 그러면 우리는 전류는 어떻게 잡고 위로 잡아야 되겠죠. 지금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으면 되는데 자기장을 어떻게 할까요? 얘가 누구 자기장에 놓여 있냐고요? A 자기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A는 이쪽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래서 손바닥 방향 어디예요?
좌측이죠. 그럼 이 A 도선은 B 자기장에 놓여 있죠.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를 위로 잡고 자기장 나오게 잡으면 힘은 어디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몰리는 거야, 힘이. 우리가 자기력선으로 해석을 했고 오른손 법칙으로 쉽게 푼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얘들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하면 서로 합선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전봇대를 다 없앴지만 알았니? 그래도 대부분은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해줘요. 반대로. 자, 여기 있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P하고 R은 뭘까요? 보강이에요, 거기는. P하고 R은 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QR의 자기장의 세기를 예측하시오 그러면 누가 제일 적어요? Q가 제일 적고 어디는 똑같다. P하고 R은 같다. 이게 정답이죠. 네, 근데 저기 방향이 그 Q 방향이 이제 A랑 B에서 다르잖아요. 자기력 선의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면은 서로 안 당기는 거예요. 당기다니요? 지금 힘을 물어보는데 뭘 당겨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가면 여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자네가 가운데 있는데 잘 들어요. 이쪽 여학생이 있고 이쪽도 여학생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네가 괜찮은 애면 그죠? 다시 말해서 저쪽이 정말 추해. 그 옆에 있는 남자애가. 이쪽 남자애 추해. 그럼 너를 향해 달려들겠죠. 맞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땡기지도 않아요. 여자들을. 근데 주변에서 미는 거죠. 왜? 그쪽에 자기장이 세니까. 다시 말하면 AB 도선의 가운데는 자기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왼쪽에 P하고 R 쪽은 자기장이 세요. 얘를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도선 A는 어느 쪽으로 밀리겠어요? 오른쪽으로 밀리겠죠. 도선 B는 왼쪽으로. 그게 힘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다 보니 얘들의 힘의 방향은 그렇게 나왔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 오른쪽 자료 2번에 그림을 잘 보시고 알겠습니까? 가와 나의 5점에서 자기장이 세기만 누가 센지 계산해 보세요. 암산으로요. 어디요? 자료 2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암산으로 가하고 나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5점에서 누가 더 셀까요? 방향 말고요. 자기장의 세기만. 계산했어요? A. 계산한 사람은 고개를 들어봐요. 합성자기장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하겠죠. 나는 합성자기장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몇 대 몇 나왔어요? 몇 대 몇이요? 예. 몇 대 몇?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의 자기장 세기가 뭐분의 뭐예요? 2A분의 I. 좋아요. 그걸 B라고 놔봐요. 2A분의 I를 B라고 놔봐요. 자, 오른쪽 나도 당연히 A 도선에 의해서 2A분의 I의 자기장의 세기가 있겠죠. 그건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런데 B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얼마예요? A분의 I. 좋아요. 그거는 2A분의 2I죠. 그러면 2A분의 2I랑 2A분의 I랑 합성을 해야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A의 자기장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X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2A분의 I죠.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라고요. 똑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는 단순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자, 얘들아. 페이지 203쪽, 203쪽에 자료 3번 잠깐 봐봐. 자, 이 자료 3번이 어떤 문제인가 봐라. 니네한테는 좀 그래도 직선 도선만 풀었던 너희들에게 그나마 조금 신선한 문제?
여러분 솔레노이드 내에서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 방향이야? 나침반 방향이. S에서 N극 방향이지? 자기력선 방향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나침반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솔레노이드 코일에 감긴 수직한 방향과 일치하지 않잖아. 그지? 여기 봐봐 얘들아.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서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나침판은 수직으로 저쪽을 향하는 거야. 자, 나침판이 잘 봐라. 솔레노이드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이렇게 형성된 내부에서 지구자기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도선의 전류가 솔레노이드 도선에 딱 전류가 흐르면 이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렇게 움직이겠지. 왜? 이것과 이것의 합력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도선의 이 가문 횟수, 길이당 가문 횟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냐? 더 많이 꺾이겠지. 전류가 더 세게 흘러도 그렇겠지. 그걸 묻는 거야. 알았어? 각 세타. 그래서 거기 보면 가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오른쪽 나의 나침판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형성이 안 되면 북쪽을 딱 가리키고 있을 거라고. 지구자기장으로. 그지?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졌다는 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 북동쪽을 가리키는 걸로 봐서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어디다? 동쪽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자료 4번 봐봐. 이 그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오른손 법칙 쓸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봐봐요. 오른쪽 나를 보세요. 나. 얘가 지금 중심 N 있죠? N극. 그걸 감은 거야. 도선으로. 근데 어떻게 감겼나 봐봐. 그 N극 위쪽은 들어가요? 나와요? N극 위쪽. 아, 자료 4번에 나 그림에 그 X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밑에 N극 밑에는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가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잘 봐요. 위쪽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현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사실은 선생님같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이걸 잘해요. 못 그린 애들이 문제죠.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돼 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형성인데 여기에 뭐가 감긴 거야? 이렇게 솔레노이드에 감긴 거야. 이렇게 감긴 것만. 알았니? 그러면 얘를 딱 단면을 보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S극이잖아. 그럼 봐봐. 이게 누구의 방향이겠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지. 그 다음 봐라. 안쪽에 있던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장 손가락 4개는 위를 향하지. 맞아 안 맞아? 전류 어떻게 할래? 집어넣어야겠지. 힘 어디냐? 이쪽이라고 힘이. 알았니? 힘이 이쪽이야. 그럼 이 아래쪽은 어떠냐? 점이잖아. 그리고 밑에 또 무슨 극이 있냐? 그럼 얘는 자기장이 이거잖아. 그지? 아래로 내려야지. 전류는 어디야? 튀어나오는 거잖아. 힘 어디야? 이쪽이라고. 다 같이 이쪽에서 이쪽 밀어낸다고. 그렇게 되면 A 방향으로, 알았니? A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알았어? 진동판이 A 쪽으로 빵 하고 세진다고. 알겠지? 그런데 잘 봐라. 실제로 진동판,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땐 진동판은 어떻게 된다? A, B 중에 어디로 움직인다? A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맞아요? 그럼 그 힘이 세지려면 전류가 세게 흐르면 되잖아. 맞죠? 또 하나, 코일의 가문 횟수를 되게 키우면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자기장도 세지고요. 증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게 스피커 내부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넘기세요. 자, 페이지 204쪽에 03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P점이 위로 흐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조건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6번째 줄에 무슨 얘기가 써 있나요? A점에서 0이다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이해 가요? 그럼 A점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상세. 니들의 조건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얘들아. 두 도선의 전류 방향이 같을 때. 그치? 서로 반대일 때야. 같을 때 어디에서 자기장 세기가 0 나왔니? B점. 가운데 쪽에서 0이 나왔단 말이야. 물론 전류가 똑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치? 근데 지금은 자기장 세기가 A점에서 나왔단 말이지? 이건 일단 얘들의 전류의 방향이 두 도선이 P하고 Q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해가냐?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 P점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스몰 A점은 나와 들어가? P 도선에 의해서 나오죠? 그러면 Q점에 의해서 A점은 어때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그 A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뭐라고 할래요? D분의 I라고 할 수 있죠. 맞죠? 그럼 D분의 I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자기장 세기가. 어디에서? Q점에서. 알겠습니까? Q점의 자기장 세기는 3D분의 몇 I가 되어야 D분의 I가 나와요. 맞아요. 전류의 세기 3I예요. 방향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그럼 전류 방향 어디예요? 아랫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 가냐? 조건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도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들아 방향이 같으면 가운데 방향이 다르면 좌우에서 0이 되는 곳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근데 이렇게 끝나면 모르는데 모의고사는 가로의 도선을 하나 더 줘. 이렇게 가로 도선. 알았어? 그것까지 생각하면 돼. 우리 5번 딱 보고 여러분들 봤지? 5번 딱 보고 잘 들어. 전류가 플러스 Y축과 플러스 X축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지 지금 보니까. 맞지? 이렇게 되면 1사분면 상세냐 보강이냐? B점. A에 의해서 나오지? 상세. B에 의해서 들어가지? 이 지점에서는 상세가 일어날 거고 또 하나 만약에 B점 같은 거리가 똑같다면 B도선의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K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이해 갔어요? 거리는 똑같은데 전류가 누가 세요? B도선이 더 세잖아. 그럼 들어가는 게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이해 갔어? 그럼 어디서 보강이 일어나냐? A하고 C, 2사분면, 4사분면 쪽에서. 이해 갔어요? 그런 걸 보고 풀면 됩니다. 자, 07번 가니까 도선이 몇 개 떴어요? 07번에. 3개 떴죠? 여러분들 이건 알지? 잘 봐. AB 도선에 의해서 P점은 자기장세기 얼마? 0이지? AB 도선에 의해선 전류방향이 똑같잖아. 네. 맞지? 다시. BC 도선에 의해서 Q점은? 그건 아니죠. 전류가 EI로 크거든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줘요.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잘 보세요. P점은요, AB 도선 딱 전류가 윗방향이고 전류색이 똑같으니까 P점에서는 AB 자기장은 합쳐서 0이니까 누구 자기장만 나타날 것 같아요? C 자기장에 의해서만 P점에서 나타나요. 근데 C 자기장이 나와야 들어가요. P점에서. 나오죠? 얼마로? 3D분의 2I로.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아시겠습니까? 더하고 빼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봐봐. 선생님이 합성 자기장 이거 붙은 거 너희들한테 한번 알려줬지.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 붙은 거. 이렇게 떨어져도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A 도선에 의해서 알았지? P점은 들어가 나와. A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 들어가요. 맞아요. X입니다. 조건을 한번 보세요. 조건에 보시면 6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0래요. 해보세요. 몇 분의? 그렇지. 2D분의 I. 이게 B0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AB 합성 자기장이 P점에서 얼마랍니까? 0이랍니다. 그럼 다시 말할게요. 2D분의 I라는 자기장 세기가 나와야죠. 누구에 의해서? B 원형 도선에서 나오려면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나오려면. 반시계 방향이죠. 전류는. 이렇게 돼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2D분의 I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I. 그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왜? 나 부른 거 아니야? 하도 가짱캐 써보길래 나. 머리에 뭐가 되는지. 야, 소리를 꼭 그렇게 내서 먹어야 돼? 지금부터 마실 때 소리 내는 놈 죽어. 맛있잖아. 올라온다. 여러분 12번 보세요. 솔레노이드는 N회 감긴다라는 뜻이 단위 길이당 몇 회 감기냐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가는 20cm에 몇 회 감겨 있어요? 오른쪽 나도 40cm에 몇 회 감겨 있어요? 좋아요. 가하고 나는 20, 40에 똑같은 개수가 감겨 있대요. 그러면 단위 길이당으로 따지면 나는 20cm에 가보다는 2분의 1회 적죠. 2분의 1배로. 맞습니다. 전류가 누가 세요 그런데? 나가 세죠. 결국 뭡니까?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 곱하기 전류의 세기니까 가문의 수가 2대 1인데 전류 세기는 1대 2야. 얘들 자기장 똑같아요. 알았어요? 뭐 할만하겠지? 네. 오른쪽에 실력업 문제 한번 보세요. 실력업. 실력업에 여러분 2번을 한번 보겠습니까? 이게 모의고사에 기출이 됐던 문제거든. 지금 가만히 보니까 A, B에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놨다. 그지? 이걸 말이야 표만 갖고 푸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지. 문제를 읽어보면 방향을 친절하게 다 설명해놨어. 거기 네 번째 줄에 뭐라고 얘기했냐?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시계는.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 좀 큰 원형 도소이 누구야? B잖아. 그럼 B는 어디로 흐른다는 얘기냐?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네. 니네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5점에서 자기장은 나오지. 기잖아. 반시계면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 나오지. 그럼 안쪽 도소는 들어가지. 그럼 결국 니들은 플러스 I0 마이너스 I0인 그 경우에는 얘들아 무조건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작은 원형 도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A도선. 이해 갔어? 근데 그 세기를 뭘로 잡았어? B0. 자, 그 세기 얼마 나올까? 2D분의 I 나오죠. 세기. 2D분의 I. 이해 갑니까? 왜요? 잘 보시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A도선이야 B도선이야?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A도선이잖아. 나오는 방향이 B도선이고 그치? 그때 들어가는 방향이 우세한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는 방향이 A분의 I0잖아. 나오는 방향은 2A분의 I0고 결국 얘들 합성정하면 2A분의 I인데 그걸 뭐로 잡았어? B0라고 잡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니들이 알기에 밑에 자료 보이죠? 3B0. 그거의 몇 배? 3배이려면 얘들 방향 일치하면 돼요. 그죠? 얘들 방향 일치하면 된다고. 2A분의 I0의 3배라는 건 큰 원형도선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세기와 작은 원형도선 A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세기는 같다고 해서 대입하면 되잖아. 둘이 방향이 같아야 3B0가 나올 거야. 2A분의 3I가 뜨겠죠. 아시겠습니까? 2D분의 3I. 그죠? 그럼 여러분 A가 마이너스 I0라고 써 있는데요. 마이너스 I0면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니까 뭡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큰 도선도 나오게 해봐요. 그럼 둘이 더해지겠죠. 그죠? 둘이 더해보라고. 5점. A분의 I 더하기 2A분의 I는 얼마 나와요? 2A분의 3I가 뜰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208쪽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장이 암기죠, 암기. 물질을 다루는 곳이에요. 물질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쪽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자를 갖고 있어요? 전자 갖고 있죠? 네. 전자를 갖고 있다는 건 자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전자 스스로가 자성을 띠잖아. 니들 주변에 역학적으로 멈춰있는 물질, 저희 참 붕어빵 박스 보이죠? 진 전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럼 자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쟤도. 알았어요?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 안에 뭐 들었어요? 그 안에 뭐 들었냐고. 비닐. 예, 그럼 자네 쓰레기를 버리고 오세요, 지금. 고개 숙이고, 또 저 연예인병 저거, 그거 보인다니까. 또 애들한테 또 보라고 또 얘기하고, 미치. 결국 어떤 물질도 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성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활발하냐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누가 더 활발하냐. 그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자기 구역이라는 그 자기장의 방향을 형성하거든요. 전자들끼리. 이렇게 형성이 자유로운 애들은 외부 자성에 의해서 자기 변화가 되게 빨라요. 대신 또 그 외부 자기장이 딱 사라져도 어느 정도는 자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은 첫 그 페이지의 반장은 자성이 왜 뛰느냐, N극과 S극을 왜 우리는 잘라도 더 이상 N극과 S극 분리를 못 시키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 물질 중에는 그런 전자들이 자유로워서 자성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 애도 있는데 반대의 자성을 띠는 애들조차 있다는 걸 배웁니다. 알았습니까? 자, 우리 절연체 배웠죠? 여러분, 절연체는 전도성이 없는 거냐 작은 거냐? 맞아요. 왜? 전자는 누구나 갖고 있거든.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갖고 있는 전자가 자유롭냐 덜 자유롭냐 그 차이예요. 자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화되는 얘기들. 실제로 자화라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 자성을 띠게 돼. 우리 전기장에서 양이온, 음이온 같은 극을 띠는 애들 놓으면 뭐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되는 어쩌네 물질의 움직임 봤죠? 전자들도 그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외부 자기장 영향,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댄다면 이러고 자성을 띈 애들을 갖다 대잖아요. 그 자성에 의해서 움직임을 갖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전자다 이거예요, 전자. 그럼 원자 자체들이 그 전자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가 자유전자를 많이 가질수록 그게 어떤 류였죠? 금속과 비금속 중에? 금속류였는데 여러분, 금속 중에서 또 달라요. 전자 배치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금속류들이, 알겠습니까? 대부분 자화를 잘 되더라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자. 스스로 가만 냅둬도 전자는 스핀을 갖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스핀 자기 양자수. 파울리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도는 전자는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오비탈 속에 전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전자의 자기장과 상반되는 전자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여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 한 개가 더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둘이 스핀 방향에 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자성이 왜 생기느냐? 전자 스스로도 돌기도 하지만 핵 주위를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렇다. 그럼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애들은 자화되기 쉽다. 오래 머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2번 자성체의 종류 보이나요?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강자성체가 뭡니까? 실제로 강자성체는요.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결합을 할 때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존재하는 물질은 누굴까요? 여러분 톡 까놓고 말해서 이온 결합은 어떤 전자 배치를 따라가려고 하죠? 안정한 전자 배치요. 그래요. 공유 결합은요. 비활성. 그럼 모두 쌍을 이루네요. 맞아요? 근데 결합 중에 좀 희한한 결합 하나 있었죠? 맞아요. 걔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는 애들. 그게 무슨 결합이라고? 금속 결합. 그럼 물질이 누굽니까? 금속이었잖아요. 대부분 강자성체가 뭐라고요? 금속이에요. 천리코. 무슨 코? 걔들이 강자성체입니다. 이런 강자성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솔레노이드 안에 놓잖아요. 아주 훌륭한 전자석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밑에 상자성체 보세요. 상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더 많다. 이 표현이 뭐냐? 홀전자 수가 적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없다가 아니라 적다. 근데 이런 놈들이 가만히 보니 금속류 일부들하고 누가 있습니까? 종이, 그 다음에 산소, 뭐가 있다는 거죠? 공유 결합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종이 펄프라고 하죠, 펄프. 그잖아요. 이 종이류들도 얇아서 그래요, 얇아서. 두꺼운 목재는 또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 이런 애들이 자성을 띌 수 있는데 자기장이 옆에 근처에 있을 때는 자성을 뗐다가 얘를 제거하잖아요.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금방. 알았습니까? 자성은 띄는데 금방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금방 같이 사라진다. 우리 코끼리 핀 있죠? 코끼리 핀. 알아요, 여러분들? 소류철 핀. 이렇게 그 클립이죠, 클립. 그 클립을 자석이 된 다음에 클립을 붙이면 붙어 안 붙어요? 붙어요. 자석 떼버리죠. 어느 정도는 붙어 있어요, 계속. 못도 그렇고요. 이런 게 무슨 체다? 강자성체. 근데 알루미늄 포일 있죠? 포일을 갖다가 딱 된 다음에 포일을 또 다른 포일 되면 붙어요. 제거하자라 뚝 떨어져요, 그냥. 순간적으로. 알았니? 자, 얘를 화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알루미늄 홀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왜? 13족이니까 한 쌍 있고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나트륨 몇 개 있어요? 원래 하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위에 상자성체를 가만히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2주기 안에서, 아니 20번 안에서 배운 애들이냐? 아니지. 얘들 거의 4주기 원소들이 많아요. 왜? 4주기 원소들은 원래 원자과 전자수가 2거든요. 4s 오비탈, 5s 오비탈에 2개씩 있는데 얘들은 자유전자로 존재할 때 d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자주 튀어 올라와요. 그럼 걔들이 뭐가 되죠? 전도대에서 돌면서 자유전자가 되잖아. 그럼 홀전자로 존재해요, 걔들이. 알았습니까? 이런 애들이 자화되기 쉬운 강자성체다. 천리코. 오케이? 강자성은 뭐라고? 천리코. 자, 상자성체는 1족이나 2족, 13족 같은 일반적인 전형 원소들이 많아요. 전형 원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족에서 여러분들이 참 3족에서 12족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지? 1족, 2족, 그 다음 몇 족 배웠어? 13족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 전용 원소라고 그러고 3족부터 12족 원소, 아연까지는 일반적인 전이 원소라고 그러거든. 전이 원소 일부 중에 아이들이 강자성체가 많고 전용 원소들은 대부분 뭐다? 대부분 뭐다? 상자성체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반자성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반자성체를 가만히 읽어봐요. 반자성체가 자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죠. 있는 건데 붙잖아. 우리가 보면 자성이라고 보면 자석에 붙잖아. 얘는 안 붙어. 근데 밀려나. 갖다 대면 툭툭툭 밀려나. 자성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있는데 반대로 자화되는 거야. 이게 반자성체야. 알겠지? 보시면
외부 자기장 방향과 뭘로? 반대로. 다시 말하면 짝을 이룬다 그러거든. 짝. 전자들이 쌍을 이루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이 쌍을 이루게 되면 반발이 작용해. 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지? 대표적으로 누구냐? 구리하고 금이 있어. 자석이 안 붙어. 오히려 밀려나. 또 신기한 거 뭐 있냐? 물도 있어. 물도. 알았지? 그리고 수소, 탄소도 있어. 신기하게 산소는 어디에 속해 있냐? 상자성체에 속해 있어. 알겠어? 그럼 이 반자성체를 이용하면 자기장에 딱 놨을 때 어떤 물질을 띄울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냐? 서로 반자성이니까 자석 위에다 이 물질을 놓으면 뜬다는 거야.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뭐 배웠냐? 뜬 거. 초전도체. 그렇죠. 걔가 바로 반자성체예요. 마이슨 효과. 알겠어요? 다만 그렇게 띄우는 능력치가 온도가 어떤 온도?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있을 때 그런 띄우는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 임계 온도가 낮을수록 더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아요. 지금까지는 영하 196도까지가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뭐에서 실패했어요? 이게 상온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올 초에 또 난리 한번 났죠? K대학교. 알겠습니까? 아주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 자, 거기 보시면 자성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특히 반자성체는 초전도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페이지에 보시면 자성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림적인 거는 잠깐 봐두세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 표시는 N극과 S극의 표시예요. 원자 하나하나에. 알았어? 활발하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활발합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한쪽 방향으로 나침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있어요. 한쪽으로. N극이 한쪽으로 일치돼요. 쫙 있어요. 근데 자기장이 사라져도 그 모습이 어때요? 맨 오른쪽 그림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일부. 상자성체 보세요. 자기장이 생겼을 때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딱 쓰죠. 근데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때요? 원상태로 돌아와요. 무질서하게. 자, 반자성체 보세요. 처음에 없었죠. 왜요? 짝인 전자쌍들이 많은 원소들이 이래요. 왜? 스스로가 자성이 생성된 겁니다. 전자가 한 쌍씩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 각각의 스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이 자성이 0이 돼요. 그래서 파울리도 그랬어요. 그렇게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한 쌍씩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생기는데 외부 원래 어땠어요, 여러분? 원래 얘는 자기장이 0이었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반대로 형성돼요, 얘들은. 알겠습니까? 상쇄시키는 의미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로 형성된다. 그럼 외부 자기장 방향 적어주고 내부 원자 자기장 방향 다 적어줘야 문제를 낼 수 있죠. 알았습니까? 그것만 조심하라고. 반자성체는 처음과 끝이 없었어. 원래 없던 애가 외부 자기장을 받으면 없애려고, 그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 없애려고 반대로 형성되는 게 반자성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상자성체의 특징으로 누가 있나요? 그 밑에 그림에 액체 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이거죠. 강한 두 자극 사이에 액체 산소를 부었답니다. 그럼 당연히 자성이 형성이 되죠. 되는데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애들이. 알았니? 막 회전을 한다, 움직인다 할 때 액체잖아.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둘이 가까워져도 약간 멀어져도 자성이 계속 유지되고, 여기를 고체 자석을 넣는다면 마찰이 생기고 열이 생길 거예요. 그죠? 액체 산소를 집어넣으면 이런 형성으로, 대신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영하 183도씨 밑으로 낮춰줘야 돼요.
왜? 산소는 그때 액체거든. 그러니까 좀 정제긴 효과가 떨어지겠죠. 아시겠어요? 오른쪽 초전도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자승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금, 구리, 탄소, 수소, 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다못해 유리도 여기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자, 자성체의 이용을 잘 보세요. 가끔 이런 예제 문제들이 너희들한테 더 까칠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전자석이란 아까 누가 따라왔어? 솔레노이드 따라왔죠? 거기 어떤 자성체를 집어넣자? 강자성체. 그럼 아주 훌륭한 전자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무자석을 보면 강자성체를 잘게 갈아요. 분말 형식으로. 미숫가루 크기로 갈아서 섞어요. 고무에. 섞으면 자성은 있지만 부드럽잖아. 그래서 여러분 고무자석 어디서 봤어? 황금성, 자금성 다 뭐냐? 그렇지. 그 집에서 주는 거 있잖아. 저기 어디 냉장고에 땅땅 붙이는 거. 그게 고무자석이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다음 액체자석. 이건 강자성체 분말을 액체 속에 넣은 거야. 근데 이 액체가 되게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 조금 물 같은 것도 있는데 묽게 만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 알았냐? 그래서 약간 좀 말랑말랑한 액체, 뭐라고 하냐? 콜로이드? 비슷한 거? 응? 야, 콜로이드가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뭐 덩어리라고 분말 덩어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콜로이드 일종의 안개 같은 거야. 물방울 같은데 떠 있잖아. 근데 안개를 니네 달려봤어? 자전거 타고 달리거나 걸어 다녀봤어? 머리에 물방울 맺혀. 막 뛰면. 그러니까 콜로이드 입자, 공간에 떠 있는 입자들이 그런 크기로 만들다. 엉기지 않도록 처리하면 이 액체 자석은 이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반사각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일정하게 뚫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위조지폐 있지? 이조지폐. 그거를 방지를 위한 잉크. 알겠어요? 그거 딱 보면 표시가 딱 나요. 특정 부분이 자각이 형성이 안 돼서 안 보인다든가 이래요. 알겠습니까? 액체 자석은 위조지폐 쪽에 이용한다. 가장 좋은 게 하드디스크인데 얘들아. 니네 플래터가 뭔지 알아? 플래터? 플래터가 원판이야, 원판. 니네 이 원판이 전기를 딱 주면 어떠냐? 소리가 나면서 어떡하지? 돌아요. 윙 하고 돌아요. 알았어요? 이거 읽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참 쓸 때, 어떤 기록을 쓸 때가 바로 IBF예요. 전류가 생겨서 자기장이 유도되면서 그 플래터 내부에 있는 자성의 일정한 배양을 만들어내는 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읽을 때는 얘가 돌아요. 윙 돌아줘요. 돌아주면 자석이 그거를 유도를 하죠.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걸로 읽어요. 그래서 쓸 때는 IBF고요. 읽을 때는 FBI예요. 그래서 이 플래터는 가벼워야 돼요. 돌 때 편해야 되니까 마찰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어때요? 부식되기도 쉽고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막을 입힌 거. 알겠어요? 그걸 많이 쓴다. 그래서 산화철로 막 이렇게 좀 코팅을 시켜놓고 이미 부식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디스크, 플래터가 막 자기화되면서 정보가 기록되는 거. 기록 뭐라고? IBF야. 그럼 읽는 건 뭐라고? FBI고. 알았어? 이런 것도 자성을 이용한 형태다. 자, 그럼 숙제를 215초까지 해야 되네요. 그죠?